안녕하십니까. 수학의 아침 고3 수학관 원장 구명석입니다. 자, 학생 여러분들 혹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집에서 혹시 이렇게 공부하시는데 도움을 약간 드리기 위해서 일단 강의를 촬영을 진행합니다. 자, 선생님이 드는 생각은요, 일단 고등학교 3학년들, 그죠? 자, 3월 학평 때 문과, 이과 공통으로 들어가는 과목이 수투입니다. 그죠? 그래서 수투를, 자, 선생님이 일단 개인적으로, 자, 총 이론, 그죠? 수투에 나오는 모든 이론들을 이 강의에서 끝내도록 선생님이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문제하고 연결시키면서 한번 해볼 거니까, 자, 선생님을 믿고 한 90분 정도는 최선을 다해서 집중하면 수투에 조금 날개를 달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일단 올린 교환을 한번 보세요. 보면 첫 번째 테마는 뭐냐면 존재성 정리입니다. 그죠? 자, 굉장히 앞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만나게 되는 건데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존재성에 대한 정리를 한번 해봐요. 존재성 정리. 자, 얘는 첫 번째 항상 뭐냐면 문제 안에서 자, 실근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자, 실근의 존재성에 관한 문제가 되겠죠. 자, 실근에 대한 존재성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우리 대표적으로 봤을 때 어떤 게 있습니까? 자, 사이값 정리가 있어요. 자, 사이값 정리. 자, 요런 걸 우리가 배운 기억이 나고요. 자, 또는 뭐가 있다? 평균값 정리가 있습니다. 평균값 정리. 자, 평균값 정리라고 해서 공부를 한 게 있고, 그리고 또 로레 정리라는 걸 했어요. 로레 정리. 요 세 개가 삼총사인 거야. 근데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경계의 땅이 생겨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요 사이값 정리 이런 것들은 자, 혹시 기억이 나죠? 함수 fx가 연속이야. 그래서 무조건 연속 조건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구간이 자, A하고 B라고 이렇게 일단 닫힌 구간 AB에서 이렇게 정해집니다. 그러면 FA 곱하기 FB가 항상 뭐가 된다?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면 항상 마음속으로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죠. 자, A가 뭔가 이렇게 있고 B가 뭔가 이렇게 있는 거야. 근데 얘네들이 반드시 반대부호인 거죠. FA가 양수면 FB는 음수고 혹시나 음수면 양수. 그래서 언젠가는 X축을 지나간다는 거죠. 자, 그때 이 X절편을 우리는 실근 알파라고 해서 자, 요거 적어도 AB 사이에 실근 하나가 존재한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의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평균값 정리라는 걸 여러분들이 딱 보셨을 때는 무조건 함수 fx가 AB에서 연속, 그리고 닫힌 구간 말고요. 열린 구간 AB에서 미분이 가능한 거야. 자, 그때 결론은 뭐냐면, 자, B-A 그리고 FB-FA. 자, 얘가 일명 뭐가 되죠? A, FA와 B, FB를 잇는 평균 변화율입니다. 그죠? 자, 얘하고 같은 미분 계수를 가지는 C값이 반드시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A하고 B 사이에 적어도 한 개 존재한다. 이런 것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평균 변화율과 같은 미분 계수를 가지는 X좌표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하학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있으면 자, 요게 지금 A, FA라 치고 요 점이 B, FB라고 치면 평균 변화율은 얘가 된다고. 근데 얘랑 똑같은 미분 계수를 가지는 C값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자, 두 개가 있다, 그지? C1하고 C2라고 쌤 얘기해도 되겠다, 그지? 자, 요렇게 해서 평균 변화율과 같은 미분 계수의 존재성, 요런 게 일단 평균값 정리였어. 근데 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이렇게 딱 봤을 때 로레 정리라는 건 여기에 뭐가 추가적으로 붙죠? FA하고 FB가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 높이가 똑같이 되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바라봤을 때 이렇게 해서 FA하고 FB가 똑같이 이렇게 봤을 때 자, 분명히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 열린 구간 AB에서 미분가는 그리고 양 끝값이 같다라는 조건이 있으면 미분 계수가 0인 점이 반드시 적어도 한 개 존재한다. 이런 것들이 로레 정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평균값 정리의 특수한 케이스가 로레 정리인 거죠. 우선 무조건 존재성 관한 정리. 모의고사 문제를 딱 풀 때 존재, 갖는다 이런 표현이 있으면 존재성에 관한 정리인데 사이값 정리일지 평균값 롤일지, 그리고 평균값 롤 중에서 양 끝값이 같다라면 롤의 정리가 된다. 이런 것들을 이론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 항상.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일단 기본이고, 자, 그리고 여기다가 혹시 뭐냐면 실근이 존재하는데 유일성까지.
자, 유일성까지 만약에 단 한 개 존재해 이렇게 얘기하면 무조건 어떻게 되죠? 자, 도함수의 부호. 자, f'x의 부호를 살펴봐야 돼. 그래서 증가하려면 계속 증가하고 감소하려면 계속 감소하는 거죠. 자, 조금 전에 사이값 정리쌤 뭐라고 했지? 자, 여기에 a가 있고 여기에 b가 있는 거야. fa가 양수고 fb가 음수인 거야. 근데 이 함수가요, 만약에 증가한다라는 게 확보가 되면 이렇게 건너가서 무조건 실근이 적어도 한 개가 아니라 유일하게 한 개 존재한다. 유일성에 대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유일성이 되면 도함수의 부호를 살펴본다. 이런 생각을 반드시 갖고 있고요. 자, 그리고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자, 무조건 이렇게 평균값 롤 또는 사이값을 하려면 기본 자세가 함수와 구간이 결정돼야 돼. 어떤 함수인데 그리고 어디에서 어디까지인데 항상 함수와 구간이 명확하게 결정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시면 가장 좋고요. 그리고 선생님 봤을 때 이 존재성에 관한 정리들을 여러분들이 쭉 할 때 선생님이 개인적인 생각, 문제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풀 거란 말이야. 1번부터 2번까지 쭉 이렇게 있는데 선생님이 시험 칠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조금 감이 되는 건 요 3번. 자, 요거 별표를 딱 치세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사이값 정리하고 평균값 정리를 어떨 때 쓰면 돼? 이런 것들이 딱 나온다고. 그러면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F의 C 이꼴 자 K라는 거 또는 F'의 C 이꼴 K라는 거 이렇게 일단 있단 말이야. 그러면 FC가 K라는 건 약간 여러분 확장되는 거 되겠어요? 이렇게 봤을 때 Y는 K라는 거, Y는 K라는 함수값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근데 그때 자 A하고 B 자체가 FA가 만약에 요게 A라 치고요. 선생님 요게 B라고 칠게. 그럼 FA가 K보다는 작다고. FB가 K보다는 커요. 그리고 함수가 증가함수야. 그럼 요렇게 쭉 갔을 때 자, FC하고 K가 같은 요 C값이 유일하게 한 개 존재한다. 즉,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X축이 아니 되고 특정한 함수값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분명히 사이값 정리에 확장이 될 수 있어. 그럼 사이값 정리를 쓴다는 건 뭐냐면 학생들이 요걸 쓸지 평균값 롤을 쓸지 조금 헷갈려 하거든요. 사이값을 뜬다는 건 반드시 얘하고 똑같은 함수 fx의 정보가 있으면 자, 무조건 사이값 정리를 쓰는 거야. FC가 K. fx의 정보가 있다. 그럼 FC가 K 밝힐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F'C 이꼴 K다. 얘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받아봤을 때 F'X보다 높은 fx의 정보가 문제 안에 있는 거야. fx의 정보가. 그러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요건 원래 함수에 대해서 도함수기 때문에 사실은 평균값 정리나 K가 만약에 0이 되면 롤의 정리를 쓸 수 있다. 이렇게 잡아두시면 돼요.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문제를 한번 해볼게. 자, 예를 들어서 함수 fx가 미분 가능이야. 자, 미분 가능. 이렇게 일단 둘게요. 자, 이렇게 뒀을 때 함수가 특별하게 자, f의 마이너스 1 값이 그냥 마이너스 1이고 자, f의 0 값이 1이고요. 그리고 f의 1 값이 0이라고 해볼게. 자, 그랬을 때 자, 평가원 문제 자체에서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비교 한번 해보세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자, 지금 A를 받아서 이런 조건을 만족했을 때 자, 요거 FA 이꼴 2분의 1이 되도록 하는 실근 A가 반드시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적어도 두 개 존재한다. 이렇게 일단 있다고 쳐봐. 자, 적어도 두 개 존재한다. 그럼 여기서 키워드는 뭐냐면 이 녀석을 쫙 봐봐. 조금 전에 쌤 설명한 거 잘 보세요. 자, 여기에서 만약에 FC 이꼴 K의 실근을 딱 보는데 얘랑 똑같은 어떤 차수의 함수의 정보가 있죠. 왜냐하면 F의 마이너스 1값, F의 0값, F의 1값이니까 다시 말해서 F 이꼴 2분의 1은 반드시 뭐죠? 사이값 정리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럼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려요. 자, 쭉 있어. 자, 어떤 조건이 된다고요? 자,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니까 대충 여기 찍고 그리고 F0가 1이니까 여기 찍고 그리고 F1이니까 0이 되니까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럼 함수가 있는데 선생님이 FA 이꼴 2분의 1이라는 뜻은 여기 어딘가에 이렇게 Y는 2분의 1이 여기 이렇게 지난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함수가 선생님이 여기 봤을 때 두 개를 존재한다는 뜻은 무조건 우리가 정리를 쓸 때는 두 번을 쓴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적당하게 구간을 나눠야 되잖아. 그럼 선생님 생각은 나와 있는 정보가 마이너스 1과 0이니까 마이너스 1하고 x 이꼴 0 구간에서 적어도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면 실근이 하나 존재하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는 x 이꼴 0과 x 이꼴 1을 기점으로 해서 반드시 연속이 될 거니까 연결하다 보면 여기에 실근이 존재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정리의 확장은 만약에 적어도 n개가 존재한다 이렇게 하면 반드시 실근에 대한 정리를 n번을 써야 되는 거야. 그럼 적당한 구간을 문제의 조건 상황에 따라서 분류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이거는 맞아요 틀려요? 맞다는 거야. 그래서 기억은 동그라미 이렇게 치시면 되고, 니은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가만히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내볼게. F'B가 마이너스 1이 되도록 하는 실근 B가 자 적당하게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존재한다. 자 적어도 한 개 존재한다. 선생님이 이렇게 했다 쳐봐. 자 그럼 확장할 수 있겠어요? 선생님이 가만히 봤을 때 그림을 다시 한번, 자 X축이 있고 Y축이 이렇게 쫙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이고 1일 때 1이 되고 그리고 0일 때 1이고 1일 때 0이잖아. 그럼 함수를 주면 절대 이렇게 오류를 하면 안 되죠. 마이너스 1이야? 구간이 마이너스라고 해? 그러면 원래 함수 F'에 비해서 요거보다 한 차수 높은 정보가 있기 때문에 얘는 평균값 아니면 롤이라고. 근데 미분계수가 0이 아닌 거니까 평균값으로 딱 바라봐. 그럼 학생들이 오해하는 게요. 구간이 이거니까 자 평균 변화율 1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1분의 F의 1에서 F의 마이너스 1의 값을 빼니까 0에서 빼기에 F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이렇게 바라봤을 때 2분의 1이 된다고. 그러면 이 녀석과 같은 F'C의 C값이 적어도 한 개 존재한다 이런 관점인데 선생님 보니까 마이너스 1이니까 틀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고. 자, 근데 항상 길이D 문제를 풀었을 때는 반드시 종속적인 관계가 있죠. 자, 얘가 조금 전에 마이너스 1하고 1에서의 존재성 두 개를 파악할 때 구간을 두 개 봤다고.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여기서 이렇게 바라보면 얘를 연결했을 때는 미분계수가 어떻게 돼? 자, 절대로 마이너스 1이 될 수는 없겠지만 평균 변화율이 마이너스 1이 될 수는 없지만 자, 여기 봤을 때 선생님이 이거 두 개, 즉 F0 값과 F1 값을 연결했을 때 이 두 점의 평균 변화율은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함수가 만약에 이렇게 있다라고 치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 구간에서 즉 x가 0에서 x가 마이너스 1 사이에 적어도 미분계수가 마이너스 1이 되게 하는 B값이 한 개 존재한다고. 그러면 기억에 의해서 우리는 구간을 두 개 정도는 나눠야 되지 않을까 예측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길이는 종속적인 관계니까. 그러면 0하고 x 이꼴 0과 x 이꼴 1에서 평균값 정리 자체가 즉 마이너스 1이 되는 실근이 적어도 한 개 존재하니까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도 존재한다고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니은도 맞다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금 바라보시면 되겠어.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자,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실근의 존재성이다 라고 하면 자, 결국은 크게 세 가지가 있고 이 세 가지의 가정과 결론을 반드시 기억할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근데 유일하게 한 개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유일성이 확보된다. 도함수의 보호를 여러분들이 조금 조사하셔서 도함수의 보호가 변동이 없으면 실근이 한 개 존재한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야. 그치? 그리고 반드시 이런 존재에 관한 정리를 했을 때 함수와 구간을 결정하고요. 그리고 실근이 만약에 적어도 n개 있다라고 하면 정리를 n번 써야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 FC 이꼴 K다 이런 걸 딱 가지면 FX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 즉 원래 내가 증명하고 싶은 식에 똑같은 차수의 정보가 있으면 사이값 정리를 쓰고 원래 증명하고 싶은 차수보다 한 차수 높은 정보가 있으면 평균값이나 롤을 쓴다. 이렇게 하면 완벽할 것 같아요. 되겠죠? 자,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게 한번 조금 정리하세요. 자, 그래서 존재성 정리에 대한 거를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해봤고, 자, 선생님하고 한번 풀어볼게요. 거기에. 자, 문제를, 자, 2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2번 문제. 자, 2번 문제를 선생님이 보면, 요건 평가원 문제입니다. 그죠? 많이 봤을 거야. 그럼 선생님하고 한번 이렇게 한번 체킹을 해볼게. 자, 함수 fx가 이렇게 나와요. fx에 대한 정보가. 자, x 세제곱에다가, 그리고 플러스 x 제곱에다가, 그리고 플러스에 ax 플러스 b입니다. 이렇게 일단 나왔어요. 그죠?
자, 우리 기본 자세는 원래 함수가 이렇게 있으니까 자, 도함수도 한번 해볼까? 자, 구해보죠. 3x 제곱에 플러스 2배의 x에다 플러스 a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쌤이 이런 드는 생각을 하는 거야. 자, 그리고 자, 굉장히 중요한 게 전체 조건에서 지금 현재 gx가 있는데 얘가 이상하게 하나는 fx고 그리고 봤을 때 또 하나는 x-1 곱하기 f'x 이렇게 일단 식의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얘를 보는 순간 어떤 느낌이 든다? 그렇죠. 자, 얘는 자, 원래 x-1 곱하기 fx라는 식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 식을 사실은 미분했는 식이에요. 다시 말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 우리 모의고사 이제 앞으로 풀 때 x 빼기 1 곱하기 fx를 하나의 새로운 함수로 해석했을 때 요 식의 도함수가 gx가 되는구나. 그걸 알려주고 있는 거야. 되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기억부터 선생님이 한번 보면 자, 기억 한번 볼게요. 자, 기억 봤을 때 hx가 누구라고요? hx가 x-1 곱하기 fx라고 해서 이렇게 함수가 주어졌다. 그럼 선생님이 드는 생각은 어떤 거야? 아, 너는 지금 선생님이 바라봤을 때 요 녀석이 지금 hx니까 결론적으로 선생님이 드는 생각은 요 녀석 자체를 미분했는 게 얘가 된다는 뜻인 거야. 그럼 선생님이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자, 요 녀석 자체가 얘가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드는 생각. 요 식을 미분했는 게 gx야? 그러면 h'x가 누가 되는 거죠? gx가 되는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고 자연스럽게 기억은 맞고 이 기억의 결과를 반드시 기억하면서 선생님이 드는 생각은 여기에 밑줄을 쫙 꺼두는 거야. 왜냐하면 현장에서 우리가 모의고사 문제를 풀 때 웬만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공부하는 것처럼 이런 어떤 편안함이 아니라 긴장감이 팍 든다고요. 그러면 안 보일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항상 문제의 조건이나 또는 이런 어떤 정리들 또는 기억의 결과 이런 것들을 체킹하고 니은 디귿을 보는 겁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니은을 한번 볼게. 기억이 맞네. 자, 그리고 함수 fx가 마이너스 1에서 극값 0을 가린다. 기본 자세네요. 자, 이 녀석은 당연히 얼마 돼야 돼? 얘가 0이 돼야 되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f'의 마이너스 1 값도 0이 돼야 하는 게 당연한 거야. 그럼 선생님 여기 봤을 때 집어넣고 싶죠? 그러면 마이너스 1에다가 플러스 1에다가 마이너스 a에다가 플러스 b를 이렇게 했을 때 0이 되고 그리고 프라임의 a를 집어넣었으니까 얘는 3에다가 마이너스 2에다가 플러스 a를 집어넣었을 때 이렇게 된다고. 그럼 선생님이 드는 생각은 자, 이거 계산할 수 있겠네. 요 두 개를 계산하면 a 값은 일단 마이너스 1이고요. a 값은 마이너스 1. 자,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b 값도 마이너스 1이 똑같이 되겠네. 그럼 함수가 결정되겠네.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x가 되고요. 그리고 b도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일단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고. 자,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 보니까 여기 인테그랄에 0부터 1까지 그리고 gx 얘를 자, 적분을 합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보여요? 자, 봐봐. 저기에 이 녀석이 있으면 여기 있다. 그지? 자, 그럼 결론적으로 얘가 누구로 보여야 되죠? h'x로 보여야 되고 미적분의 기본 정리를 쓸 수 있어야 돼. 그럼 얘는 자연스럽게 h의 1값에서 빼기 h의 0값을 뺀 거야. 여기까지 되죠? 자, h의 1값 보자. 자, 보이세요? h 1값 제로입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제로가 되고 마이너스에 h의 0값 선생님 보면 0 집어넣어요. 그럼 얼마? 0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f0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 f0 값이 자연스럽게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건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럼 니은은 맞아요? 틀려요? 맞다. 그래서 얘도 동그라미가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기니 전혀 문제가 없죠? 자, 그 다음에 디귿 잡을게. 자, 우리가 디귿이 가장 선배들이 굉장히 힘들어했던 건데 자, 디귿에 여러분들이 일단 보면 조건이 이렇게 있어요. 자, f0 얘가 자 0으로 일단 주어져 있다. 0.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 바라봤을 때 조금 전에 풀었던 이 자세는 니은의 조건인 거야. 그지? 그러니까 문제를 디귿을 해석할 때는 다시 원위치 돼서 돌아갑니다. 그럼 얘가 지금 ax에다가 그리고 플러스 b일 텐데 f0가 제로이기 때문에 b는 0이 돼서 디귿을 풀 때의 fx는 얘가 되는 거예요. 됐죠? 자, 이렇게 딱 보고 그리고 선생님 보니까 gx는 0이라는 거. 자, 무슨 말이에요? 얘를
하나의 방정식으로 봤을 때 0하고 1 사이에 반드시 자 밑줄 거 보세요.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아, 요거. 자,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자, 이거는 존재성에 대한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이 드는 생각은 지금 뭐냐면, 자, 여기에서 F0가 제로라는 조건이 딱 있으니까, 사실 선생님이 하고 싶은 건, 자, 존재성에 관한 정리구나, 이 생각은 들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보면, 자, F0가 0이야. 그리고 이걸 가지고 요거의 존재성을 묻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가만히 봤더니, 자, 기억 한번 봐봐. GX, 여러분 보시면 다 보여요? 에이, 너는 포장은 GX라고 하고 있지만 사실 얘가 뭘로 보인다고요? H'X로 보이는 거야. H'X. 요렇게. 그러면 H'X 이꼴 0의 존재성. 가만히 바라봤더니 함수 HX가 자, 반드시 정리를 쓰려면 함수와 구간을 결정한다. 그럼 닫힌 구간 0하고 1에서 반드시 연속이 됩니다. 그죠? 왜냐하면 연소함수 곱하기 연소함수니까 당연히 연소함수가 되겠죠? 그리고 또 보면 hx가 열린 구간 0하고 1 사이에서 반드시 뭐가 되죠? 미분 가능이 됩니다. 자, 미가 이렇게 일단 잡을 수 있다고.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된 상태에서 선생님이 가만히 봤더니 그 다음 F0가 뭘까? F0 보세요. F0. 자, 그러면 F0가 지금 제로기 때문에 H0도 제로인 거야. 그러니까 사실 이 녀석에 의해서 우리는 뭐를 추론할 수 있냐면 H의 제로가 0인 거야. 그리고 보이세요? 여기 바라봤더니 함수와 구간을 결정해야 되는데 이 구간이 0과 1이기 때문에 1에 대한 정보를 조금 찾고 싶은 거야.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 H 대신에 1 넣어봐. 1. 아, 그러면 여기 봤을 때 H의 1값도 얼마가 되죠? 0이 되는 거야. 그럼 뜻이 뭐지? 요 구간에 해당되는 양끝값 H의 0값 그리고 H의 1값이 똑같아요. 사실은 얘들이 얼마로? 0으로서 똑같다. 그러면 여기 양끝값이 같다.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죠? 롤의 정리를 쓰고 싶은 거야. 그럼 hx를 하나의 함수로 생각했을 때 h'x 이꼴 0이 되도록 하는 x가 0과 1 사이에 적어도 한 개 존재하는데 h'x는 gx랑 똑같으니까 선생님이 여기다가 gx라고 이렇게 둘 수 있는 거야. 그럼 gx 이꼴 0의 존재성 요게 확보되니까 결국은 니은에서 디귿에서 맞죠. 그럼 얘도 맞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이 다 맞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다. 자, 선생님 이게 보통 여러분들 딱 봤을 때 선생님이 대성학원에서 일단 강의를 하고 있는데 자, 시험 감독을 선생님이 딱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학생들 입장에서 요거를 굉장히 디귿을 어려워했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정리나 이런 것들을 파악할 때는 완벽하게 이론이 바탕이 돼야지 여러분들이 문제가 약간 꼬이더라도 풀 수가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자, 되겠습니까? 자, 그렇게 일단 2번을 해봐서 선생님이 일단 자, 지금 여러 가지로 사회적으로 여러분들 조금 문제죠. 그죠? 여기에 지금 뭐 코로나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확산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는 휴원 조치나 또는 계약을 연기하는 초강력 대책을 발표했어요. 근데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뭐냐면 자, 다른 학생들이 충분히 게을러질 수 있겠죠. 게을러질 수 있다고. 왜냐하면 사람이 조금 집에 있다 보면 편안한 생각을 가지잖아요. 근데 입시는 어차피 선생님은 경쟁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마라톤 경쟁을 우리가 11월 19일까지 열심히 달리는 이제 풀코스의 마라톤을 시작했단 말이야. 아니면 이제 뭐 계약 전이니까 지금 시점은 준비 운동을 막 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시점에서 누가 더 빨리 멀리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누가 준비 운동을 많이 하냐에 따라서 마라톤 경기가 시작되면 거기에 따라서 굉장히 효과가 달라진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되도록이면 이 강의 자체를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풀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풀고 나서 이걸 끝까지 한번 선생님을 믿고 들어보면 반드시 신세계가 열릴 거예요. 아시겠죠? 자, 두 번째 테마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 중요한데 선생님 조금 빨리 푸는 방법을 알려주고 싶어요. 자, 우리가 미분 가능과 연속인데 이게 제한된 강좌니까 선생님이 딱 요 실전용으로 한번 볼게. 자, y는 해서 함수가 fx 곱하기 gx. 자, 잘 들어야 돼. fx 곱하기 gx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얘가 특정한 x 이꼴 a에서 자, 요거 자, 첫 번째는 자, 일단 우리는 연속이고 싶은 거야. 자, 곱을 하나의 함수로 인정했을 때 전체 곱을 하나의 함수로 인정했을 때 연속이고 싶어. 근데 fx는 다항 함수로서 연속이 돼요. 근데 gx가 뭐 구간별 함수 뭐 이런 거 조건으로서 자, x 이꼴 a에서 불연속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반드시 전체를 하나의 함수로 인정했을 때 자, y는 fx 곱하기 gx라고 생각했지? 정말 많이 봤지 않아요? 자, 곱을 하나의 함수로 인정했을 때 전체가 연속이 되려면 연속인 함수가 불연속이 되도록 하는 그 점에서 함수값이 0이 되면 된다고. 다시 말해서 우리는 어떻게 공부했죠? fa가 0이 되면 된다. 이렇게 공부를 했다고. 그죠? 자, 그런데 이게 너무 식상한 거야. 곱의 꼴의 연속성이 너무 많이 나왔으니까 미분 가능성 입장에서 한번 바라보는 거야. 그럼 fx 곱하기 gx를 하나의 함수로 보고 자, 얘가 자, 미분 가능인가요, 여러분? 자, 이게 미분 가능이야. 자, 근데 함수 fx가 다항 함수라서 얘가 미분 가능인 거야. 미분 가능. 자, 근데 gx가 x 이꼴 a에서 미분이 불가인 거예요. 자, 미분이 자, 불가라고 선 표현할게. 자, 요렇게 불가라고 요렇게 주어져. 그러면 선생님의 입장은 뭐냐면 곱을 하나의 함수로 봤을 때 이 전체 함수가 x 이꼴 a에서 미분이 가능하고 싶은 거야. 근데 얘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자, 첫째 케이스는 뭐냐면 수학에서 미분이 불가능한 건 뾰족점이 있다고. 그러니까 gx가 x 이꼴 a에서 이렇게 뾰족점으로서 미분이 불가능할 수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입장에서는 뭐냐면 자, 함수 gx가 x 이꼴 a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자, 불연속점이 될 수도 있다고. 이렇게. 자, 요게 x 이꼴 a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게. 그러면 미분이 불가능한 형태가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뾰족점이고요. 두 번째 케이스에서는 빵꾸점, 즉 불연속점인 거야. 그럼 이럴 때 함수 fx가 야, 내가 도와줄게. 너가 비록 미분이 불가하지만 내가 강력한 힘을 발휘해서 전체가 미분 가능하도록 해줄게. 그러면 자, 가능 조건이 우리가 각각에 따라 달라. 근데 반드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박스를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이게 뭐냐면 선생님 일단 이 곱을 자, 미분을 해볼게. 자, y 프라임 이렇게 미분. 원래는 지금 정식으로 봤을 때는 미분을 하면 안 돼요. 미분 가능성이 확보가 덜 돼 있는데 일단 자, 요게 가능하다고 보고서 미분을 가능하다고 해보고 곱의 변법 쓰는 거야. 앞에 거 미분 그리고 뒤에 거 그대로 이렇게 되죠. 자, 그리고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 두고 뒤에 거 미분 이렇게 일단은 선생님이 합니다.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자, 첫 번째 경우 뾰족점일 때 한번 볼게. x 이꼴 a에서 내가 살펴보고 싶은 거야. 그러면 자, x 이꼴 a에서 가만히 보면요. 자, 얘는 어떻게 돼? 자, f 프라임 a를 넣은 거지. 자, 그리고 곱하기 ga 이렇게 일단 될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에 fa에다가 그리고 곱하기 뭐가 되죠? 이쪽에 g 프라임 a가 이렇게 들어간다고. 됐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뭘 할 수 있어? f 프라임 a ga는 충분히 존재하죠, 그죠? 자, 그리고 FA도 충분히 존재한다고. 왜냐하면 FA는 다항함수니까. 그러면 문제는 이 분홍색으로 쓴 G'A 보세요. 요거 어떻게 돼? A를 기점으로 해서 좌미분 계수하고 우미분 계수가 다르죠. 그러면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 함수 GX는 X 이꼴 A에서 미분이 불가능합니다. 미분이 불가능하다는 건 뭐냐면 미분 계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얘는 존재하지 않는 숫자란 말이야. x 이꼴 a를 기점으로 오른쪽으로 왔을 때하고 좌로 왔을 때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네가 다르더라도 fa가 얘기하는 거야. 내가 0이 되어서 너를 사라지게 해줄게. 그러면 언제나 존재하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인 거죠. 그러면 gx가 x 이꼴 a에서 뾰족점이 됐을 때는 FA가 0이 되면 되니까 연속성의 풀이법하고 똑같죠? 아, 그래서 여기는 FA가 0이다. 이렇게 일단은 하면 된다고.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런데 불연속점이야. 사실은 여러분 뭐냐면 자, Y'이라는 뜻은 자, 이게 극한이죠.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이 갔을 때 우미분 계수라는 건, 우극한이라는 건 A를 기점에서 오른쪽으로 올 때하고 좌로 올 때하고의 극한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함수 gx가 x 이꼴 a에서 불연속이라면 사실 이 녀석은
좌에서 오는 거와 우에서 오는 것 자체가 같지 않으니까 사실 얘도 존재하지 않는 거야. 이 자체가. 그러면 얘도 존재하지 않으니 그냥 쉽게 푸는 방법은 F'이 다시 또 나도 0이 돼줄게. 그럼 어차피 너도 없앨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함수 gx가 x 이꼴 a에서 불연속점이 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요게 FA하고 그리고 F'A하고 무조건 얼마가 되면 돼? 0이 되면 된다. 이렇게 풀면 될 것 같아. 되시겠어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죠? 자, 정말 중요한 거야. 그래서 두 함수의 곱의 미분 가능성이 딱 나오는데 한쪽이 미분이 불가능한 거야. 근데 미분이 불가능한 게 뾰족점으로서 미분이 불가능하면 또 다른 이 fx 입장에서는 야, 너가 존재하지 않잖아. 너만 존재하지 않잖아. 그럼 내가 0이 되어줄게. 이렇게 푸는 거고요. 그리고 미분이 불가능한 함수가 이게 불연속점인 거야. 그럼 사실 y'이란 뜻은 극한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니 a가 오른쪽에서 다가올 때와 a가 왼쪽으로 다가왔을 때 자체가 얘가 다르단 말이야. 그러면 이 녀석도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럼 얘도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푼다고. 와, 정말 중요한 거. 그래서 우리가 가장 어려운 문제들을 가장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이에요.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자, 선생님이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요거 조금 쌤 오늘 강조하고 싶거든. 자, 3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3번 문제. 자, 요거 봤던 거죠. 평가원 문제야. 그럼 3번 문제는 선생님이 이렇게 바라봤을 때 fx가 나왔어. 자, fx가 저게 구간별 함수로 나왔는데요. 자, x가 일단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x인 거야. 자, 그리고 x가 지금 얼마에서 얼마까지 0보다 크고요. 그리고 2보다 작거나 같을 때 요때 같은 경우는 x-1이 되고 그리고 x가 얼마보다 요게 2보다 컸을 때는 2x 빼기 3이라는 요런 구간별 함수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자, 항상 여러분 생각을 해야 돼. 우리가 수투를 하건 또는 이과 학생들 미적분을 하건 여러 가지 수학 함수 문제가 뜨면 가장 기본적인 건 문제의 상황에 맞게 그림을 그리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선생님이 드는 생각은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함수가 이렇게 됐어? 그리고 싶을 거야 해서 1단계는 그림을 그려요. 그럼 그릴 수 있잖아. 요렇게 x축이 있고 자, 요렇게 y축이 있다라고 봐. 자, 함수가 x가 0이 할 때는 마이너스 x니까 이렇게 해서 자, 요거 색칠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x가 0하고 2 사이에서는 자, 요렇게 흘러갈 거야. 요거 당연히 빵꾸점. 마이너스 1이고 그리고 이게 1 되겠죠. 그리고 이쪽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2가 될 텐데 요것도 지금 현재 색칠되겠다. 그지? 요렇게 색칠하고 얘가 1 될 거야. 그리고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기울기가 2인 직선, 더 급한데 연속이 돼서 이렇게 되겠죠. 선생님이 지금 그림을 그린 건 무슨 그래프야? y는 fx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분석이 가능하다고 함수를 직접 그려봤더니 fx 그래프 자체가 이게 x 이꼴 0에서 불연속이 발생하는 거야. 그죠? 자, 불연속이 발생한 거야. 자, 그리고 또 fx가 난리 난 거야. 얘 같은 경우는 x 이꼴 2에서 그 유명한 무슨 점이죠? 자, 뾰족점이 발생했지. 그래서 사실 미분이 불가. 자, 미가 x 이렇게 쓸게. 자, 그래서 뾰족점으로서 미분이 불가한 거야. 얘는 불연속점으로서 그렇고. 그러면 선생님이 드는 생각은 자, 기억에서 묻고 있습니다. px 곱하기 fx. 자, 기억이야? px 곱하기 fx를 하나의 함수로 인정했을 때 그 함수가 모든 실수 전체 집합 연속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럼 뭐만 보면 돼요? 연속. 자, 여기에 봤을 때 px는 반드시 무슨 함수로 나왔죠? 거기 보면 다항식이라고 나왔어. 연속 미분가는 이렇게 해석하면 돼. 그러면 fx가 뭐죠? 연속선 입장에서는 x 이꼴 0에서 불연속이 되는 거야. 그러면 px가 외치는 거죠. 너가 x 이꼴 0에서 불연속이라 할지라도 내가 x 대신에 0을 넣었을 때 값이 0이 되어서 너의 어려움을 이렇게 난 극복하게 해줄게. 그래서 p0가 0돼. 그럼 기억은 맞는 거죠. 이렇게 봐야 돼. 되겠죠? 자, 니은을 바라보면 니은 봐봐. px 곱하기 fx가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 자, 봐. px 곱하기 자, fx야. 자, 이 녀석이 아까처럼 해볼까 쌤이? 자, 하나의 함수로 인정할게.
그럼 모든 실수에서 미분이 가능하고 싶어. 근데 요 px는 다항식이니까 모든 실수에서 미분 가능이 맞죠. 근데 얘는 뭐야? 이 fx는 미분이 불가능한 점이 두 개 점이 있어. 보여요? 어디? x 이꼴 0에서 불연속이죠. x 이꼴 2에서 뾰족점으로서 미분이 불가지. 그러면 px가 외치는 거야. 자, 너가 어려운 지점이 어디야? 너가 x 이꼴 0에서 어렵구나. 그럼 너는 불연속점이니까 얘가 외치는 거죠. p의 0값도 0이 되고 동시에 p의 프라임의 0값도 0이 되도록 그렇게 하면 극복할 수 있잖아. 그러면 px는 반드시 어떻게 돼야 돼요? 요거 뭐야? x제곱을 인수로 가져야 되죠. 자, 이렇게 결정이 된다고. 그리고 두 번째는 x 이꼴 2에서 fx가 뾰족점으로서 미분이 불가능하니까 얘가 또 마찬가지로 px 입장에서 얼마 돼야 돼? p2가 0이 돼야 되죠. p2가 0이 돼야 된다고 아까 했습니다. 그러니까 x 빼기 2를 인수로 갖고 있으면 돼. 근데 최고차항 계수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k라는 걸 달아줄게. 0이 아닌 k. 자, 그리고 p2가 0입니다. 맞아요? 당연히 맞죠. x 빼기 1을 인수로 가지고 있으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p2가 0입니다. 니은이 맞는 거예요. 이렇게 푸는 게 가장 빨라요. 되시겠죠? 자, 선생님이 디귿을 한번 볼게. 자, 디귿을 똑같이 한번 보면 자, 디귿은 어떻게 돼 있냐면 새로운 함수를 던져줬어요. 그래서 얘를 풀어볼 때는 자, 지금 px 곱하기 fx의 제곱을 던져줬단 말이야. 이거 제곱을 던져줬어. 그럼 얘를 하나의 함수로 인정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 fx 제곱을 직접 구해서 항상 그리는 거야. 되시겠죠? 그리는 거야. 그럼 선생님이 여기다 바로 해볼까? 자, 선생님이 지금 바라봤을 때 자, fx의 제곱을 선생님이 한번 구해볼게. fx 제곱. 자, 식이 완벽하게 나왔다는 건 똑같이 요 식을 제곱하면 되니까 자, 선생님 어떻게 한다고요? 자, x가 0보다 이하일 때는 x제곱이 되는 거야. 됐죠? 문제 없죠? 자, 그리고 x가 0보다 크고요. 그리고 2보다 작거나 같을 때 요때는 요거 제곱하면 되니까 x-1의 제곱이 되는 거야. 자, 졸고 있는 거 아니죠? 잘 봐야 돼. 자, 또 그 다음에 x가 2보다 클 때 한번 봐. 클 때 이렇게. 그러면 요거 제곱이니까 2x-3의 전체 얼마가 되죠? 제곱이 되겠다. 요렇게 식을 구할 수가 있다고. 그럼 선생님의 자세는 뭐냐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그려라. 선생님이 이렇게 그리는 거야. 이렇게. 자, 쭉 그래프 봤을 때 x축, y축이 이렇게 있어요. 자, x가 0보다 작을 때는 x제곱의 일부가 이렇게 돼서 요 색칠이 쫙 되는 거야. 그리고 0하고 1 사이에서는 자, 0을 넣었을 때 1이기 때문에 그래프 자체에서 보면 이렇게 선생님이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 같은 높이겠지? 자, 요거 얼마 되겠어요? 요거 1이고 요게 2가 되고 0,1일 거야. 자, 요거 빵꾸점이고요. 그리고 이쪽 입장에서는 색칠이 되겠다. 그지? 요렇게 일단 돼 있어. 그리고 2보다 클 때는 요거 2분의 3,0가 접점이니까 여기서 어떻게 한다고요? 요렇게 해서 자, 포물선 모양을 이렇게 올라온다고. 선생님이 지금 그림을 그린 게 무슨 그래프야? y는 이렇게 했을 때 fx 제곱의 그래프를 선생님이 그림을 그렸잖아. 근데 곱을 하나의 함수로 인정했을 때 전체가 뭐 하고 싶어? 미분이 가능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 선생님 요거 추론할 수 있을까? 첫째, fx의 제곱을 하나의 함수로 인정했을 때 문제점이 있는 좌표 봅시다. x는 0에서 불연속이네. 뭐가? fx 제곱이 야, 너 내가 분석해 봤더니 x 이꼴 0에서 뭐라고요? 불연속인 거야. 자, 불연속 이렇게 됐어요. 자, 불연속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돼야 돼. 그럼 어떻게 해? 아, 여기 p 0도 또는 P'의 0도 0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PX 입장에서는 X제곱을 적어도 인수로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X 이꼴 2에서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선생님이 요거 보니까 X 이꼴 2에서 조금 애매하잖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봐요. fx 제곱을 하나의 인수로 생각해 봤을 때 요 전체를 어떻게 한다고요? 선생님 전체를 미분을 한번 해본 거야. 이 자체가. 자, 해보면 여러분들이 전개해서 하셔도 되고 만약에 요거 합성되어 있는 걸 미분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합성함수 미분법을 써도 돼요. 이과 학생들은. 그럼 선생님이
x가 지금 0보다 작을 때는 도함수가 얼마냐면 2x가 될 것 같아. 이렇게. 자, 그리고 x가 0보다 크고요. 그리고 얼마보다? 2보다 작다고 이렇게 보면 이 도함수는 2배의 x-1이 될 거야. 그죠? 자, 그리고 x가 2보다 클 때를 한번 바라보시면 요때 같은 경우는 2배의 건미분이죠. 2x 빼기 3을 하시고 그리고 다시 2를 곱하니까 사실 여기에 4를 곱한 거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문과학생들 같은 경우는 전개하셔서 미분하시면 돼요. 그러면 x = 2를 기점으로 해서 2보다 작을 때 주황색 구간의 도함수는 얘가 된다고. 그럼 여기다가 선생님이 2를 대입해 본다고. 그러면 좌미분계수는 2 대입하면 2가 되는 거 맞죠? 그리고 오른쪽 2보다 클 때 우미분계수는 여기다가 선생님 2를 대입해 볼게. 그러면 4가 나온다고요. 4. 그러면 우미분계수하고 좌미분계수가 다른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할 수 있죠? fx 제곱의 함수는 x = 2에서 뾰족점인 거야. 되겠죠? 그럼 선생님 이렇게 써볼게. 자, 너를 직접 한번 조사해 보니까 사실은 두 군데에서 문제가 있긴 한데 x = 2에서 뭐가 된다고요? x = 2에서 자, 뾰족점 첨점이 나온 거야. 미분이 불가능한 점이죠. 그러면 이때의 자세는 뭐야? 첨점이면은 px가 도와줄게 이러는 거야. 그러면 p2가 0이 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걸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자, px라는 함수를 자, 추측할 수가 있네. 최고치 한계수는 얼마인지 모르겠고 그리고 얘가 x제곱이 될 거고 그리고 얘가 x-2를 이렇게 가지고 있을 것 같아. 됐죠?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바라봤을 때 자, 디귿을 봐봐. px는 x제곱 x 빼기 2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진다. x 빼기 2가 지금 현재까지는 자, 하나만 가지고 있다고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2개 이상을 가지고 있다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디귿 자체는 틀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확보할 수 있는 답은 기역 니은이 되는 거야. 되겠어?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생각해 봤을 때는 이것들 자체를 내가 어떻게 미분 가능성을 무조건 미분 가능성은 정의를 이용하는 게 맞는데 사실 선생님이 드는 생각은 이걸 시험 기간에 정의를 일일이 따지기가 힘든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알려주는 이 방법대로 조금 고배 함수의 미분 가능성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 방법을 4번도 그대로 적용하면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되시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미분 가능성 한번 해봤고요. 자, 여기 조금 이제 템포가 빠르긴 하다, 그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세 번째, 자, 두 번째 테마 2 해가지고 그래프 해석하기를 한번 볼게. 자, 요거는 정말 우리가 킬러 문항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빛을 발할 수 있는 거야. 킬러 문항. 자, 선생님이 요거 보면, 자, 집중 딱 해보세요. 자, 보면, 자, 이런 생각을 해. 자, 그래프를 우리가 다룰 때, 자, 그래프, 특히 이제 다항함수와 관련된 그래프를 다룰 때, 여러분들이 좀 드는 생각은, 자, 짝수차가 나오면, 자, 잘 들어보세요. 자, 짝수차가 나오면, 반드시, 자, 접하게. 자, 접한다. 이렇게 쓸까? 이렇게 하면 돼. 접한다. 그리고 홀수차가 나오면, x세제곱 그래프. 혹시 기억나세요? x세제곱 그래프. y는 x세제곱 그래프는 요렇게 해서 요렇게 될 거라고. 근데 이상하게 x = 0보다 작을 때는 위볼의 일부고 위로 볼록, 그리고 0보다 클 때는 아래로 볼록의 일부가 되는 거야. 아래로 볼록의 일부. 그러면 곡선이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 바뀔 때 이런 점들을 우리는 변곡점이라고 해요. 자, 문과 학생들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야. 그러니까 홀수차 함수가 뜨면 무조건 어떻게 한다고요? 자, 변곡점의 역할. 자, 변곡점을 표현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어떤 높은 차수의 그래프도 우리는 짝수차, 홀수차를 분석할 수만 있으면 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 자, 선생님 예로 한번 들어볼게. 자, y는 이렇게 해서 y는 x 빼기 1의 제곱 이렇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x 빼기 3이 이렇게 하나가 있고, 그리고 x 플러스 4의 세제곱이 있다 쳐봐. 자, 선생님 그래프 그려볼까? 자, 요거 봤을 때, 자, 는영을 딱 달잖아. 그럼 절편 중에서 가장 작은 거는 x는 -4가 나와요. 근데 얘는 홀수차잖아. 그럼 얘는 변곡점으로 처리를 하신다고. 이렇게 변 쓸게, 선생님.
그리고 그 다음 숫자가 1이야, 1. 자, x 이퀄 1이 나오는데 얘는 짝수차니까 자, 접하게 접이라고 쓸게. 그리고 x 이퀄 3. 요 3은 하나밖에 가지고 있지 않으니 뚫고 지나가는 거야. 그럼 이렇게 파악하셨죠? 그리고 이제 그래프를 힘차게 그리시는 거야. 야, 너 몇 차 함수야? 2차, 3차, 6차 함수인 거야.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인 6차 함수,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인 짝수차 함수는 왼쪽에서부터 내려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마이너스 4에서 변곡점, 그럼 조금 변곡점 티가게 하고 1에서 접하고 3에서 올라가게.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바라봤을 때 요게 마이너스 4가 되고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1이 되고 얘가 되는 경우는 3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차수가 아무리 높더라도 홀수차, 짝수차만 따져주시면 충분히 그림을 그릴 수가 있다는 거야. 자, 다시 쌤이 예로 해볼게. 자, y는 이렇게 해서 자, x 플러스 1에 자, 요거의 제곱이 있고 x 마이너스 4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상하게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에서 2차식이 이렇게 있다 쳐봐. 자, 얘는 왜 1차, 1차로 인수분해가 되어 있지 않을까? 그러면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판별식이 음수 아닐까? 허근이기 때문에 인수분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야, 요거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니까 판별식이 음수가 된 거야. 그럼 우리가 그래프를 그린다는 건 실수에서 실수로 대응되는 관계를 표현한다는 얘기니까 실수 나라에서만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고요. 근데 이건 허근 이런 것들은 표현하기가 불가능한 거야. 자, 방정식에 실근이 없다는 건 당연히 x절편이 없다는 뜻이니까 첫째, 요거 x는 가장 작은 게 마이너스 1입니다. 근데 짝수차니까 접하게 이렇게 표현이 되죠. x 이퀄 4입니다. 그죠? 뚫고 지나가는 거야. 야, 너는 실근이 없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x축을 이렇게 힘차게 쫙 표현하시고요. 자, 우리 어떻게 하면 돼? 요거 2차, 3차, 5차 그래프야.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인 5차 그래프는 왼쪽에서부터 뚫고 올라가는데 접하게끔 표현하고 그리고 한 점에서 하고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극단조생 그림 이런 거야. 그러면 이쪽에 바라봤을 때 이게 지금 마이너스 1이고요. 얘 같은 경우는 4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잖아. 그럼 우리는 함수의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 해석하기에 가장 출발점은 여러분들이 뭐냐면 짝수차, 홀수차를 명확하게 구별해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냐의 관점인 것 같아. 문제를 풀 때. 자, 선생님이 드는 생각 두 번째. 자, 그래프를 우리가 해석한다라는 뜻은 자, 이런 것도 돼요, 여러분. 자, 선생님이 두 번째 바라봤을 때는 정말 중요한 거. 두 함수의 차를 자, 두 함수의 차를 하나의 함수로 인정합니다. 자, 하나의 함수로 인정한다. 자, 요게 킬러 문제를 풀 때 정말 좋아요. 그럼 이 뜻은 사실은 뭐냐면 두 그래프의 교점을 자, 관계는 자, 두 그래프에 반드시 교점이 있을 텐데 두 그래프의 교점을 식으로 나타내는 거야. 식으로 나타내기. 자, 요렇게 여러분들이 바라볼 수 있어요. 두 함수의 차를 새로운 하나의 함수로 인정한다는 뜻은 두 그래프의 교점을 식으로 나타낸다는 얘기하고 똑같거든. 자, 요거 보시면 최고차 한계수가 2인 3차 함수 자, 2x 세제곱 그리고 2차 이하는 몰라 블라블라 이렇게 표현하고 그리고 최고차 한계수가 1인 직선이 있어 gx식이 자, x 플러스 k 이렇게 표현할게요. 자, 근데 얘네들이 특이하게 뭐냐면 x 이퀄 1하고 x 이퀄 4에서 x 이퀄 1과 그리고 x 이퀄 4에서 교점을 가진다는 거야. 이렇게. 그럼 이제 이런 말이야.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 수투까지 여러분들 특히 수투까지예요. 보면 두 함수의 위치 관계가 문제에서 던져진다고요. 그럼 선생님이 드는 생각은 뭐냐면 이걸 딱 바라봤을 때 이 생각 드는 거야. 두 함수의 차를 fx에서 gx를 뺏는 이 두 함수의 차를 새로운 하나의 함수 hx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야. 그리고 나서 밑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표현하시는 거죠. x축이 이렇게 있는 거야. 자, 있을 때 자, 1, 4 어떻게 되겠어요? x 대신에 1을 대입하면 f1에서 g1을 빼면 어차피 제로가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 점을 지날 거예요. 요 점 지날 거야. 1,0.
그리고 x 대신에 4를 대입하면 F4 빼기 G4가 H4인데 요 4는 같잖아. 또 0이 된다고요. 그럼 얘네들 말고는 어떻게 돼? 만약에 x 대신에 1보다 작다면 지금 현재 보니까 fx가 gx보다 밑에 있잖아. 그러면 1보다 작은 어떤 값을 넣었을 때는 작은 값에서 큰 값을 빼니까 음수가 되겠죠. 근데 요 정도의 길이 간격을 유지를 한다는 뜻인 거야. 그러면 요거 음수였다가 양수화되고 접했다가 뻗어나가네. 그러면 선생님 봤을 때 이렇게 왔다가 이런 식으로 가서 이렇게 뻗어나가는 선생님 지금 그린 자 퀴즈 노란 거는 무슨 그래프일까요? 노란 거? 얘가 hx 그래프인 거야. 두 함수의 차를 새로운 하나의 함수로 두 함수의 차를 새로운 하나의 함수로 인정한 거야. 그러면 선생님이 드는 생각은 얘가 이렇게 되었을 때 x 이꼴 1에서 뚫고 지나가고 x 이꼴 4에서 접한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fx가 3차였어요. 그리고 gx가 1차였던 거지. 그럼 3차에서 1차를 빼면 당연히 hx는 3차 함수가 되니까 선생님이 이 식을 잡을 수 있는 거야. 어떻게? 자, x-1 이렇게 일단 있을 거고요. 그리고 x 빼기 4 이렇게 해서 제곱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접하니까. 짝수차인데 3차가 되기 위해서는 2차가 될 수밖에 없지. 그리고 fx의 최고차 한계수 2였으니까 hx의 최고차 한계수도 2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fx 빼기 gx를 hx로 인정했을 때 hx가 얘가 된다고. 잘 보세요. 그러면 fx 빼기 gx를 얘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가장 차수가 높은 fx만 남겨두고 그리고 얘 있잖아. 2배의 x-1에다가 그리고 곱하기 x-4의 얼마? 요거의 제곱 그리고 gx가 넘어와서 플러스 gx 그럼 더하기 gx니까 x 플러스 k로 이렇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어때? 아, 두 함수의 위치 관계식이 딱 나왔으면 두 함수의 차를 새로운 하나의 함수로 딱 두고 우리는 두 함수 중에서 높은 차수의 함수를 한 줄 만에 뺄 수 있는 겁니다. 되겠어요? 그래서 강력한 거야. 자, 선생님이 A로 한 번 더 들어볼게. 자, 여기 조금 집중하셔서 자, 여기에 자, 최고차 자, 여기 지금 봤을 때 뭐 gx가 이렇게 있어? 자, gx가 2x 플러스 k란 1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4차 함수가 이렇게 접하는 거야. 자, 우리가 fx가 자, 마이너스 3x의 4제곱 그리고 뒤에 거는 중요하지 않아. 근데 가만히 바라봤더니 요거하고 요거 자체가 자, x 이꼴 1하고요. 그리고 얘가 x 이꼴 5라고 쌤이 생각해 볼게. 자, 그러면 드는 생각이 뭐게? 나는 fx를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두 함수의 차를 하나의 함수로 인정해 볼까? 그럼 fx에서 gx를 뺏는 걸 새로운 하나의 함수 hx로 두는 거야. 이렇게. 그죠? 그럼 얘가 어떻게 된다고 예측할 수 있죠? 요렇게 x축을 쫙 그려서요. 자, 당연히 1 넣었을 때랑 5 넣었을 때랑 0이 될 수밖에 없죠. 요렇게 1,0하고 5,0을 hx는 지날 거야. 그리고 1보다 작을 때는 작은 값에서 큰 값을 뺐으니까 음수. 그리고 음수, 계속 음수. 그럼 그림이 요런 모양이 되겠죠. 자, 요게 바로 무슨 그래프야? hx 그래프인 거야. 그럼 hx 그래프는 1과 5에서 접하니까 접한다는 건 짝수차죠. 그죠? 그럼 선생님 생각은 야, 너가 4차였잖아. 그리고 gx가 1차였잖아. 그럼 hx는 4차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접접, 짝수차. 몇 차? 그렇죠. 여기에 x-1, 요 녀석의 제곱을 가지고 있고 x-5, 요거의 제곱을 요렇게 가지고 있고 그리고 fx의 최고차항 마이너스 3을 최고차 한계수로 가지고 있으니 마3을 붙여주고 hx는 생을 마감하는 거야. 그러면 fx 빼기 gx가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선생님이 드는 생각은 뭐냐면 fx는 얘가 gx를 저쪽으로 넘기면 되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3에다가 x-1의 전체의 제곱 그리고 x-5의 전체의 제곱을 넣고요. 그리고 gx가 넘어오니까 플러스 얼마 된다고? 2x 플러스 k가 됩니다. 이렇게 식을 잡아줄 수가 있는 거예요. 되시겠어요?
자, 그래서 정말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 녀석이 여러분들이 가장 강력한 날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한번 보자. 자, 함수 분석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중시해야 될 건, 자, 세 번째는 요런 마인드. 자, 세 번째는 함수에서 함수 fx가 증가함수인 거야. 함수 fx가 증가함수. 자, 그러면 함수 fx가 증가함수잖아요. 자, 선생님 물어볼게. 함수 fx가 증가함수면 함수 fx는 미분 가능한 함수예요? 또는 연속인 함수야? 생각해 보세요. 함수 fx가 증가함수다. 수학사전에 있는 증가함수의 뜻은요, x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함수값도 따라서 커지는 함수를 우리는 증가함수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면 선생님 가만히 봤을 때, 자, 선생님 예로 한번 들어볼게. 자,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는 거. 요게 함수 y는 fx라는 함수가 이렇게 던져진다고요. 그럼 여기에 x1하고 x2가 이렇게 일단 있게 되면 x값이 커지면 y값도 커져. 근데 선생님, 여기 뾰족점이죠. 그러면 미분이 불가한 거야. 그러니까 증가함수, 감소함수는 미분 가능과 상관이 없는 거죠. 자, 또는 선생님이 이렇게 볼 수도 있어. 이렇게 봐서 함수를 극단적으로 이렇게. 그러면 함수가 x = a에서 y는 fx가 불연속점이야. 그러면 여기에 경계를 이렇게 봐서 여기 한쪽을 x1이라고 여기 한쪽을 x2라고 딱 두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이 드는 생각은 뭐냐면 얘가 봤을 때 x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y가 커지네. 근데 불연속이야? 그래도 얘가 우선인 거예요. 그래서 증가 감소함수의 수학사전에 있는 정의가 얘가 되는 거야. 되시겠죠? 이렇게 되는다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쌤이 봤을 때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럼 증가함수, 감소함수 우리 배웠을 때 함수 fx가 증가함수면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배웠는데, 쌤 그건 어떤 거예요? 별개예요? 정의랑 그리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좀 부수적으로 따라 붙는 거랑 한번 생각해봐. 선생님이 이렇게 했잖아. 얘를 넘겨볼게요. 그러면 자, f의 x2에다가 그리고 빼기 f의 뭐 되죠? x1 이렇게 했을 때 이 녀석은 당연히 0보다 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린 이런 걸 배웠을 거야. x2, x1이 있으니까 결국 y값의 차이가 있으면 거기에 해당되는 커플을 만들어주는 거야. 똑같이 x값 차이를, 자, 분모 분자를 똑같이 x2 빼기 x1을 쌤이 나눠주는 거죠. 그리고 쌤이 x2가 x1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양수니까 부등호 방향 그대로가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선생님 어떻게 한다고? 여기에다가 리미트 달아줍니다. x2가 x1으로 한없이 가까이 간다. 그럼 여기도 똑같이 리미트에 x2가 x1으로 한없이 가까이 간다. 근데 극한을 취하면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근데 만약 함수 fx가 뭐하다면 아주 강력한 거야. 자, if라고 해서 함수 fx가 x는 x1에서 미분이 가능하다. 자, 미분 가능하다. 요 조건이 만약에 확보가 되잖아? 그러면 요거 보이세요? 미분계수의 정의죠. 그러면 f'의 x1 얘가 요거 뭐 돼? 0의 극한값. 0보다 크거나 같다. 요렇게 확보가 되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봤을 때 뭐냐면, 요게 정의였지만 함수 fx가 x = x1에서 미분이 가능하면 요렇게 일단 연결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증가함수다 그러면 그 점에서의 미분계수가 0 이상이 되고, 그리고 0 이상이라고 해서 언제나 증가함수라 할 수는 없단 말이야. 요렇게 봤을 때 평평한 구간이 생기는 구간별 함수의 하나를 쌤이 딱 가지고 오잖아요. 그럼 여기에 x1, x2를 요쪽에 쌤 딱 가지고 오면 어떤 효과가 있어? 비록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서 증가함수는 되지 않을 때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함수를 분석할 때 무조건 여러분들 뭐 돼?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지금 여러분들 어때요? 본격적인 우리가 수험 생활을 하기 전에 준비 운동을 하고 있잖아. 그러면 수학을 내신에 대한 부담 없고요. 그리고 학교가 만약에 학기가 시작되면 정말 여러분들이 정신없이 수험 생활을 보내게 된다고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수학을 깊이 있게 정리하거나 개념을 깊이 있게 생각하는 그런 어떤 것들을 조금 그런 시간을 가지기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선생님이 부디 여기에 지금 수학의 아침 재원생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비재원생들도 있을 거야. 그래도 모든 학생들이 지금 남아있는 시간이 우리가 한 열흘 정도가 남아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이 시간은 선생님이 감히 단언하건대 여러분들의 어떤 남은 인생을 결정하는 정말 강력한 시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강의를 전부 다 일단 선생님이 다 이렇게 수업을 하지는 못했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오늘 자 존재성 정리 그리고 미분 가능성을 대한 어떤 풀이법 그리고 함수를 바라보는 자세 특히 두 함수의 차를 새로운 하나의 함수로 인정한다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 던져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조금 쌤 강의를 듣고 나서 조금 복습을 하면 좋겠어. 그리고 선생님이 EBS에서 수원 기출의 미래를 촬영했어요. 그러니까 EBS에 선생님 혹시 강의가 색깔이 맞다면 EBS에 들어가셔서 선생님의 수학원 강의도 그냥 한번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수학의 아침에 저희 선생님들이 모든 선생님들이 일단 여러분들을 위해서 강의를 만들고요. 강의 촬영을 하고 또 컨텐츠도 만들어서 올릴 거야. 그럼 이런 것들을 집에서 가만히 수동적으로 계시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선생님들의 진심을 느껴서 조금은 적극적으로 공부도 하고 그리고 담당 선생님께 질문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자 모든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이 시점에 여러분들이 정말 현명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여러분들 한 90분 정도로 쌤이 수업 촬영을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 여러분들 쭉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학원에 등원을 했을 때 만약에 선생님이 어떤 교환 속에서 질문이 있다라고 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선생님한테 오셔서 질문을 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정말 현명한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